근데 집값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전세에서 매매로 이동하는 수요도 생기죠. 아,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오르니까 사면 나도 집을 사야겠다. 그쵸.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전세 수요도 줄어들죠. 아, 전세를 살고 싶다는 사람들이 매매로 갔으니까. 매매로 가니까. 네. 그러면 집값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전세가 전세 심상치 않아요. 심상치 않다. 전세가 오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세가 오른다. 오른다. 세 가지 이유. 하나도 아니고 세 가지나 세 가지나. 있습니까? 하나면은 구라를 치기가 좀 약하니까 네. 세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세 가지 확실한 구라. 전월세 전환율의 변화. 이게 전월세 전환율이 뭐예요? 그거 뒤에 나와요. 기다리라고. 네, 예습을 안 했네.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미리 물어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세 매물수가 감소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 전세 사기 이슈가 지금 계속 뜨겁죠. 네. 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전월세 전환율. 네. 뭐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는데 그냥 깔끔합니다. 월세를 네. 연세로 바꿔요. 연세. 연세로 바꾸죠. 연세. 네. 연세 고려대 아니고 연세. 네. 연세를 네, 신초. 전세 보조금으로 나누면 네. 전월세 전환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세에서 우리가 월세로 전환하거나 혹은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될 때 이 네. 전월세 전환율을 참고해서 우리가 바꿔요. 네. 이 전월세 전환율을 가지고도 우리가 앞으로의 전세가 오를 건지 네. 내릴 건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자, 저금리 상황에서 우리 저금리 지금은 고금리인데 저금리 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담보대출 2%대 2%. 전세대출 2%대 막 이렇게 받았던 저금리 시대에 네. 집주인은 전세금을 받았어. 네. 근데 이거를 은행에다 넣어놔? 은행에다가 넣어놓으면은 네. 은행에서 이자를 얼마 줘요? 대출이 2%면 1% 주겠죠. 그치. 예금 1%밖에 안 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월세를 선호합니다. 집 가격이 변하지 않는 집 가격을 고정시켜 놨습니다. 전세금을 받아도 어디 늘 데가 없어. 네. 집값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네. 은행에 넣어봐야 1%밖에 안 주고. 근데 월세는 뭐야? 내가 최소한 3, 4%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은행 예금보다 높으니까 월세를 선호합니다. 근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세를 선호하죠. 월세는 3, 4% 내야 되는데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을 2%니까 음. 전세를 선호합니다. 이게 더 비용적으로 싸니까. 네. 그러면 전세는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네. 집주인은 월세를 선호하니까 전세를 안 올라가고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세 가격이 오르겠죠. 모르겠네요. 전세 수요는 늘어나는데 전세 공급은 줄어드는. 그렇지. 아하.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 그죠. 이 수요와 공급 네. 법칙 아닙니까? 법칙. 법칙이죠. 로우라고. 그래서 전월세 전환율이 떨어져요. 저금리 환경에서는 저금리 전월세 전환율이 떨어진다. 떨어진다. 네. 자, 다음 여기서 이제 변수가 딱 생기죠. 집값이 만약에 오르기 시작했어. 네. 오르면 집주인이 은행에 예금을 하거나 월세를 받는 것보다 그냥 일시불로 받아가지고 네. 집을 하나 더 사는 게 아, 이득이 되죠. 전세를 원하겠네요. 집주인이. 그렇죠. 갑자기 전세를 선호하게 됩니다. 네. 갑자기 전세를 선호하게 돼. 월세를 받다가 집값이 오르니까 전세 놓고 이 돈 받아가지고 집을 좀 사야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전세를 선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집값이 고정돼 있을 때는 월세를 선호하다가 네. 집값이 상승으로 오른다. 돌아서면 반전이 돼요. 뭔가 바뀌죠. 변수가 생기니까. 그럼 그러니까? 집주인이 기존에는 월세를 원하다가 같은 금리라도 집값이 오르면 전세를 그렇죠. 원하게 전세를 되네요. 원하게 돼요. 아하. 집을 사고 싶으니까. 그러면 목돈을 받아서 다른 집을 또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아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세를 갑자기 선호하게 돼요. 네. 그러면 전세 공급이 많아지죠. 근데 집값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전세에서 매매로 이동하는 수요도 생기죠.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오르니까 사면 나도 집을 사야겠다. 그쵸.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전세 수요도 줄어들죠. 전세를 살고 싶다는 사람들이 매매로 갔으니까. 매매로 가니까. 네. 그러면 집값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전세가 오르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집주인들은 그럼 전세를 내고 싶어하고 그럼 전세 공급이 많아졌고. 근데 반대로 전세를 원하는 사람들은 매매로 가버렸네요. 그렇지. 그래서 전세 수요는 줄어들고. 그죠.
그러니까 어허. 저금리 상황에서 네.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는 그 상황만 반전됐는데 딱 달라지는 거죠. 네, 네. 상황이 달라지죠. 네.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오르기 힘들어지. 금리가 높아졌어. 저금리에서 고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주인이 이자율이 높은 환경에서 대출을 받는 게 손해죠. 이자를 많이 내야 되니까. 이자를 많이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월세를 또 선호하게 됩니다. 대출 이자를 임차인한테 전가를 시키는. 그렇죠. 네. 근데 세입자도 네. 전세 대출을 받는 세입자의 경우에는 네. 대출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 비용이 높아져. 네. 그러니까 전세보다 월세가 저렴하다고 판단이 되면 네. 월세를 조금 더 월세로 선호해요. 가겠- 그게 아. 우리 작년의 상황입니다. 네. 작년에 금리가 확 갑자기 올라가니까 전세 가격 전세보다는 네. 전세 부담스러운 거예요. 2%대 받다가 네. 6% 가면은 2배 이상 올라간 거잖아요. 이자로 50만 원 내다가 갑자기 100만 원 내래. 50만 원어치 맛있는 걸 사 먹는 게 차라리 낫지. 근데 이자로 낸다고 생각해. 얼마나 배 아프겠어요. 괜히 네. 생돈 날리는 거잖아. 똑같은 상황은 안 달라졌어. 내가 사는 집은 똑같은데 돈이 50만 원이 더 나가. 열받네. 갑자기 열받네. 열받지. 배 아프고. 그 열받지. 네. 그래서 작년에 어떻게 해서 다 열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온난화가 된 거구나. 열이 그래서 받아서. 열이 받아가지고. 아. 기가 막히네. 뭐 네. 온난화까지 연결된다고? 네. 자, 그래서 이게 작년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작년에는 전세의 수요가 떨어지고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월세를 찾는 사람들이 더 오히려 많아졌죠. 더 많아져서 네. 월세가 오르고 네. 전세는 오르거나 월세는 안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전세는 떨어지고. 그렇죠. 거기다가 또 중요한 게 임대차 3법 때문에 월세를 하는 순간 4년 동안 고정금리가 돼요. 거의. 고정금리죠. 네, 네. 그러니까 은행은 변동금리인데 반해서 맞아. 또 금리가 더 올라갈 것 같은 무서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에 비해서 월세는 적어도 4년 동안은 거의 고정금리다. 오, 예리한데 월세를 하면은 아, 나 지금 컨디션 갑자기 돌아왔어. 컨디션이 겁나 좋은데 네. 고정금리처럼 느껴지는 거죠. 정리를 딱 해보면은 금리가 전월세 전환율보다 네. 높은 상황, 월세가 싼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금리가 더 비싼 거야. 고금리 네네네. 상황에. 그러면 월세가 싼 거니까 월세를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고 늘어나고. 금리가 싼 저금리 네. 상황에서는 전세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이네요. 그렇죠. 네. 이건 사람 똑똑해요. 일차원적으로 네. 딱 그냥 싼 거 사는 거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작년에 전세는 떨어지고 월세는 올라갔죠. 네. 그러니까 전월세 전환율이 서울 같은 경우는 3% 초반, 경기도는 3% 후반이었어요. 네. 근데 금리가 어떻게 됐어요? 금리가 6%. 6%. 네. 거의 7%도 뭐야? 있었으니까. 전월세 전환율이 금리보다 높잖아요. 높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 어떻게 돼요? 월세를 가죠. 가지. 근데 어떻게 됐어요? 작년 하반기부터 전월세 전환율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올라가 버렸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다? 경기도는 5%, 얘 3%. 근데 네. 지금 대출 금리 얼마? 3%. 3%대 이제 후반. 들어갔죠.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떨어졌죠. 오호.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돼? 이성적으로 전세로 가겠네요. 전세로 가죠. 아, 그러면 전세 수요가 생겼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월세가 비싸져서 전월세 전환율이 올라갔을 수도 있고 네. 전세가 떨어졌기 때문에 전월세 전환율이 올라갔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두 가지 다 동시에 발생을 했겠죠. 네. 그러니까 근데 비교하는 거는 금리고. 그렇죠. 그럼 뭐야? 사람들이 전세가 싸네라고 판단할 정도의 지금 가격이 됐다. 다시 전세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럼 뭐예요? 전세를 찾는 사람들이 생기네? 수요가 생기네? 그러니까 전세의 반등이 일어나게 되었더랍니다. 네. 두 번째 이유. 따당. 서울의 전세 매물 수입니다. 이거 네. 아실에서 본 거예요. 아파트 실거래가. 그렇죠. 네. 2020년 임대차 3법, 네. 2법이 와. 시작되면서 전세 매물 수가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네. 5만 개였는데 10,000개까지 떨어져요. 이거 그 다음부터 슬쩍슬쩍 조금씩 올라가더니 다시 5만 개를 뚫었어. 근데 이게 뭐야? 최근에 작년 연말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죠. 또 10,000개 정도 떨어졌네요. 지금 4만 개, 42,000개, 10,000개 정도 떨어졌네요. 작년 12월부터 쭉쭉쭉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매물수가 줄어들면 뭐다? 반등하겠죠. 공급이 줄어드니까. 줄었으니까. 자, 경기와 인천은 어떠냐? 비슷하죠. 4만 개였는데 이게 7만 개까지 갔어요. 경기도는. 와. 근데 이것도 떨어지고 있죠. 인천 공급이 지금 입주 물량이 미쳤죠. 10,000개씩 들어오죠. 1년에 10,000개씩 들어오고 있는데. 미쳤어. 근데 그래서 이게 지금 매물수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얘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입주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10,000개가 되는데
이만큼 떨어졌다는 얘기는 적어도 공급이 한 5,000개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더 떨어진 거네요. 그렇죠. 와우. 이거 엄청난 거죠. 네. 자, 지방. 자,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이게 수도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 자, 부산 내려가죠. 네. 대구. 네, 대구도 내려가. 아, 대구는 올해 공급이 37,000개.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간다. 이게 신기하죠. 서울이나 네. 경기도나 부산이나 이런 데만큼 내려가진 않지만 네. 대구도 내려가면 대구도, 대전, 광주 네. 다 내려가고 있죠. 빠짐없이 내려갔네요. 일부러 근데 이 내린 것만 찾아온 건 아니죠? 아니요. 오른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어야 돼요. 본격 구라방송. 그거 너무 찍었다. 자, 여기 또 저렴한 표현 나옵니다. 미쳤다. 네. 미쳤어. 이거 어디예요? 대구죠, 대구. 네. 미쳤어. 올해 2023년 35,000. It's crazy. 크레이지. 네. 역대급이야, 역대급. 역대급 공급만 해도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기현상. 기현상. 와. 자, 실거래가도 봐야 되겠죠. 실거래가도 보면은 잠실 엘스, 네. 우리 사랑스러운 엘스가 미친듯이 올랐다가 작년 1년 동안 미친듯이 떨어져가지고 거의 9억도 안 되게 거래가 됐어. 11억대에서 2억이 넘게 빠진 거죠. 근데 얘가 다시 올라갔죠. 급반등. 1억 정도는 올라갔어요. 실거래도 올라갔다. 네. 잠실의 헬리오도 올라갔다. 네. 전세 하락폭이 되게 큰 단지들이에요. 매매도 하락이 컸지만 전세도 하락이 엄청 컸거든요. 이 잠실 엘스와 헬리오만 봐도 실거래가가 반등하는 게 보이죠. 자, 세 번째 누둥. 최근에 전세 사기 이슈가 사실 이거는 근데 전세 사기 친 놈은 나쁜 놈인데 네.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이 전세 사기 이슈와 겹쳐서 갭 투자자들을 다 전세 사기범으로 지금 몰고 있어서 약간 마음에 안 들어. 자, 전세 사기 이슈가 건축왕, 뭐 빌라왕, 동탄, 뭐 구리, 뭐 이 표현도 잘못됐어요. 왕을 왜 붙여줘? 왕을 왜 붙여? 건축 거지 뭐 이런 거 붙여. 아니 건축 사기범 뭐 이렇게 해줘야지 왜 왕을 붙여요? 계속 뭐 매일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이슈가 발생을 하는데 죄다 빌라 아니면 오피스텔이야. 아하. 그러니까 뭐 다가구, 다세대 뭐 포함해서. 네. 그러니까 왜냐? 사람들이 매매와 전세 시세를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이거 시세 비교도 잘 안 돼.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KB 시세가 있고 정확하게 나와 있고 실거래도 실거래도 많고. 찍혀져 있고. 근데 빌라 같은 경우는 네. 옆집이랑 우리 집이랑 똑같지가 않아요. 달라. 평수도 다를 수도 있고 연식이 다를 수도 있고 땅 가격이 다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실거래가 찾기도 어렵고. 다세대인 빌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그때 통으로 대출을 받아요. 그래서 통으로 등기부등본을 빌라로 떼보면 그 집에 대해서는 뭐 여기서 203호다. 그렇지. 203호에 대해서는 대출이 안 나와요. 근데 토지로 보면 나와. 그치. 얘가 뭐 10억이야. 네. 근데 대출을 막 5억을 아니 3억을 받았어. 그죠? 네. 그러면 괜찮네. 괜찮네. 아니 그리고 203호에 대해서는 대출이 없고 그냥 토지로만 나와요. 그쵸. 전체로 나오니까. 여기서 또 문제. 그러면 다른 집이 월세로 사는지 전세로 전세로 사는지 모르잖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10억짜리인데 3억 대출 받으면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 여기 정도는 누구나 다 대출 받는 거예요 하고 부동산에서 또 그렇지. 근데 소개를 다 해. 전세였어. 다 2억이었어. 다 2억씩 전세야. 그 집이 뭐 이 2층 3층 해가지고 10세대가 있다. 20억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그러면은 되지. 깡통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난리 집이 이래서 많지. 문제가 지금 되고 있죠. 그래서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특히나 매매가는 그래도 실거래가라도 신고라도 하지. 전세는 신고도 안 했잖아요. 네. 지금도 안 해도 과태료 안 물고. 아직은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몰라. 음. 부르는 게 값이야. 그러니까 그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 걸어놓으면 개별세에 대해 판단하기도 어렵고. 네. 그다음에 매매와 전세 가격이 딱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빌라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가 네. 터지니까 빌라 찾는 사람이 없어. 그럼요. 그러니까 전세 거래량이 오피스텔도 네. 반토막 났죠. 그죠? 네. 1년 대비 전세가율은 여전히 높아. 사람들이 무섭지. 빌라 임대차 계약 비중이 전세가 거의 70%였는데 54%까지 떨어졌어요. 전세를 안 해. 월세를 하겠죠. 네. 그러니까 준월세, 반월세, 반전세, 반월세 네. 이런 게 비율이 올라갔고 네. 월세 비율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세는
꺼리고 안 하고 월세로 가는 거예요. 네. 보증금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빌라에서 빌라로 가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내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반전세나 월세로 이동하는 사람 당연히 있겠지만 네. 아파트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축 아파트로 가고 어쨌든 아파트가 좀 더 비싸니까 네. 집을 줄여서라도 가시는 분들이 생긴더라. 네.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그냥 네. 아파트로 약간 좁더라도 그냥 아파트가 좀 안전하겠다. 집은 사긴 좀 그렇고. 네. 그러니까 아파트로 이동할 수요가 있더라. 네. 왜? 아파트는 전세가율이 낮죠 아직도. 낮죠. 네. 그다음에 개별 등기도 되어 있어서 위험도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 KB 시세가 딱 있으니까 보증보험 가입도 쉽죠. 네. 내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이 훨씬 더 잘 되어 있어요. 자, 벌써 빌라 전세 거래량이 많이 줄었죠. 아파트는 별로 안 줄었죠. 빌라는 엄청 줄었죠. 작년 4분기에는 15% 작았대요. 네. 여기 표현은 안 나오는데 15% 작았대. 네. 근데 1분기에는 비슷해졌어. 갑자기. 왜? 아파트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늘어났으니까. 그죠? 그래서 빌라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비싼 아파트를 못 가니까 소형 아파트, 구축 아파트, 싼 아파트의 수요가 더 발생하게 되더라. 실제로 저는 요거 조금 느끼는 게 지금 오히려 뭐 1억 이하짜리 이런 거 투자들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분들도 역전세를 맞아서 힘들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1억 이하 좀 싼 아파트에 전세 수요가 또 있다는 거예요. 싼 아파트. 네. 왜? 빌라에서 조금만 더 주면 1억짜리는 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세 가지. 네. 전세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네. 금리는 우리 고점이에요, 이제 거의. 네. 거의 이제 끝나가. 네.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거의 끝이 보여. 현재 수준에서 멈추기만 해도 네. 전세는 상승하겠죠. 전월세 전환율은 올라갔고 네. 금리는 여기서 가만히만 있어도 금리가 더 싸니까. 근데 금리가 만약에 낮아져. 그러면 전월세 전환율이 금리보다 낮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전세가? 전세를 더 찾겠지. 네. 근데 금리가 낮아지면 뭐다? 경기가 좋지 않다는 거야. 아. 경기 부양을 해야 되니까. 네. 소비 심리나 내가 사람들이 돈을 쓰고자 하는 게 약해지기 때문에 네. 매매보다는 전세를 선택하는 수요가 같이 늘어나요. 거주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그쵸. 그리고 미래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니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전세로 그쵸. 가겠죠. 네. 그러면 전세 수요가 더 늘어나겠지. 그죠? 수요가 늘어나요.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전세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있어. 대출 금리 내려가고 있어. 네. 전세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죠. 네. 매물수가 줄어들고 공급자도 줄었어. 네. 아까 수요는 늘었어. 근데 앞으로 공급 물량이 없는데, 입주 물량이 없는 데는 새로 지어지는 데도 없네. 더 가파르게 오를 사요? 가능성이 고품격 정보 방송. 여러분들은 봉투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깐만. 자, 이제 전세 사기 네. 포비아가 한번 퍼지게 되면 문제가 없는 사람들도 불안해져요. 만약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던 사람이야. 그러면은 3개월만 있으면 나갈 수 나갈 수 있으니까. 있지. 네. 그러니까 막 찾아보겠지. 네. 기사 법을 딱 찾아보고 3개월 통보 후 3개월이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되어서 이사 나가려는 사람이 있고 네. 만기가 되지 않았는데도 이사 나가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아파트로 수요가 갈 수 있다. 몰린다는 아니고 갈 수 있다. 일부 더 갈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럼 뭐야? 수요가 늘어나겠네. 늘어날 수 있다. 그죠? 지금 앞에 한 얘기들이 모두 수요가 늘어나는 쪽이네요. 공급도 줄어들었죠. 아하. 공급 줄고 수요 늘고 네. 전세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높다. 아유, 고품격 구라 방송. 진실 혹은 거짓. 자, 투표하십시오. 전세는 진짜 좀 많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세가 꺾이는 속도는 저는 이렇게 빠르게 꺾이는 건 사실 처음 봤습니다. 그때 금융위기 때도 전세가 이렇게 꺾이진 않았어요. 그때는 또 공급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공급이 많았고 전세가 훅 떨어지긴 했는데 근데 지금처럼 전세가 꺾인 거는 거의 IMF 때 수치상으로는 그죠. 거의 IMF 때 정도 됐을 때 그때 사람들이 다 월세로 많이 돌렸죠. 보증금을 전세 보증금 빼서 뭐 사업에 메우든 뭐 해가지고 그죠. 급전이 돈이 필요한 필요하니까. 분들이 많았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정말 이례적으로 전세가 정말 빠르게 꺾였어요. 그 이유는 저는 금리라고 생각을 그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결국에는 너무 급등하니까. 그러니까 IMF 때는 오히려 돈이 필요한 거야. 자금이. 그러니까 목돈이 갑자기 필요한 거지. 네. 그러니까 목돈을 뺄 수 있는 데서
뺐다 그렇죠. 거고. 그게 이제 전세 보증금이 그죠. 되니까요. 이번에는 대출을 많이 받았으니까 네. 전세도 대출이 많았고 그렇죠. 매매도 네. 그러니까 담보 대출도 많았으니까 사람들이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충격파가 생각보다 셌던 거예요. 갑작스럽게 많이 갑작스럽게 올랐으니까. 뭐든지 변동을 할 때 서서히 변동하면 사람들이 적응을 하는데 이게 갑자기 그쵸. 훅 놀래. 그러면은 가장 사실 사람들은 가장 쉬운 방법을 먼저 선택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가장 쉬운 방법이 뭐다? 월세.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거는 사실 내가 결정만 하면 그러니까 되는 거니까. 만약에 이 기준금리가 네. 똑같은 퍼센테이지가 5년에 걸쳐서 올랐다. 5년에 걸쳐서 올랐다. 그러면 이 정도로 이렇게 떨어지진 않았죠. 그렇겠죠. 천천히 계속 오르다가 네. 횡보하다가 천천히 좀 떨어지다가 뭐 이렇게 갔겠죠. 근데 이게 거의 1년 조금 넘는 동안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갑자기 1년 만에 대출금리 3배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배 아프다니까. 이게 저는 매매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당장 매매가가 상승한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적어도 매매가가 내려가는 거는 방어할 수 있다. 그 이유가 기존에 금매에 나오는 것들이 딱 두 종류였어요. 상급지로 갈아타기 위한 혹은 상급지로 이미 갈아탔는데 내 집을 못 판 경우 아니면 또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가 입주를 해야 되는데 내 집을 팔고 입주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던 분들 이런 분들이 무조건 매도를 해야만 하는 그 경우가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역전세 맞은 경우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내가 그 돈이 준비가 안 됐으면 매매를 해서라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된다 해서 금매가 나왔었죠. 근데 지금 전세가가 방어를 해준다면 적어도 아까 두 가지 원인 중에 하나는 없어진 거니까 매매가 하락도 방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전세는 일단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